서울 여의도의 밤은 늘 화려합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20일, 그날만큼은 화려함 뒤에 숨은 미세한 떨림이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이던 TV조선 미스터 트롯 37 팀 스튜디오. 그곳에서는 조명 테스트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스태프의 발걸음이 잦아들 무렵 뜻밖의 정적이 서서히 흘러들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 정적은 곧 한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 서사로 변했습니다. 바로 김용빈이 호주머니에서 꺼낸 USB 하나가 모든 서막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이에요. 김용빈은 아직도 선생님 D라는 호칭을 붙일 때마다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무대 위에서야 당당하지만 무대 아래, 전설 앞에서는 여전히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조와의 인연은 2년 전 한 방송 녹화 대기실에서 잠깐 나눈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항조는 짧은 대화 끝에 언젠가 내 노래를 진심으로 듣고 싶다는 약속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는 젊은 보컬리스트에게 약속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리허설이 모두 끝나고 가수와 댄서들이 땀에 젖은 의상을 갈아입으러 흩어지자 스튜디오 안에는 조항조, 김용빈, 그리고 가사를 프린트한 A4 용지 몇 장만이 남았습니다. 김용빈은 숨을 크게 들이켜 USB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조항조는 피곤한 기색을 누르고 웃으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자마자 공간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소절.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 그건 괜찮다는 거짓말이었어요.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함 속에 스며든 목소리는 마치 낡은 필름처럼 빛이 바래면서도 잊힌 추억의 색을 되살렸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들리던 환풍기 소음마저 잠잠해졌습니다. 곡이 1절 끝을 향해 흐르자 조항조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벗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건 곡이 아니야? 혼이 담긴 기억이야. 침묵을 깬 한 줄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용빈아. 나 음악 인생 4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는 처음이야. 전설의 그 한마디는 무게로 환산할 수 없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USB 파일명은 반일 할머니에게였습니다. 제목조차 없는 곡. 어쩌면 이 곡은 김용빈 자신에게조차 불완전한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를 위해 밤새워 써내려간 가사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트로트를 처음 가르쳐준 사람. 매 끼니마다 손을 잡아주며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주던 단 한 사람. 그 기억이 멜로디가 되었고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세 절로 성장합니다. 1절은 그녀라는 3인칭으로 외할머니를 소환하고 2절은 당신으로 바뀌어 추억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3절에선 나 자신이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품은 1인칭 화자가 되어 무대를 내려다봅니다. 가사의 흐름만으로도 생이 죽음을 껴안아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김용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가 두렵다며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이 곡이 추억이 아닌 상품이 되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항조는 굳은 표정으로 USB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무대가 두려우면 안 돼. 마음이 닿을 무대라면 그곳이 어딘들 두렵겠어. 이건 이제 모두의 노래야? 어두운 피아노 그랜드 뚜껑 아래 손끝에 힘을 주지 못한 채 엎드린 김용빈. 그리고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조항조의 모습. 스튜디오 관계자가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팬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누군가는 영상 속 비공식 데모를 복원해 유튜브에 올렸고 3일 만에 98만 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제목 없는 곡이라는 해시태그는 음악 플랫폼뿐 아니라 SNS 실시간 트렌드에 떠올랐습니다. 4월 27일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투어 첫 무대 엔딩곡 자리에는 미공개곡 YB 작곡이라는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YB 용빈이라는 추측을 내놨지만 정작 공연 5일 전 그 곡은 세트리스트에서 전격 철회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책임감이자 음악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곡의 존재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전설은 스피커를 타고 더 멀리 뻗어갔습니다. 4월 23일 밤 라디오 조항조의 음악다방 오프닝에서 조항조는 어제 한 젊은 친구에게 평생 간직할 곡을 받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이름도 없지만 언젠가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제목 없는 곡이 올랐고 방송 클립 영상은 이틀 만에 1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잠원동 작은 스튜디오, 3명의 편곡자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모니카 세션의 내레이션 톤, 스트링 앙상블의 잔향, 어쿠스틱 기타의 저음이 서로 다른 레이어를 쌓습니다. 김용빈은 최종 믹스가 외할머니 목소리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외할머니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숨소리를 샘플링해 트랙에 숨겨넣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노래가 삶과 죽음, 기억과 현존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은 기술이 아닌 진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팬들은 기다림을 창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할머니에게 쓰는 편지 챌린지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누군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1960년대 사진을 복원해 슬라이드 영상을 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치매로 고생 중인 할머니를 위해 제목 없는 곡 가사 일부를 자필로 써 방에 붙였습니다. 음악이 공개되기도 전에 수많은 사연이 곡의 일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내 음악저널은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집단 기억을 담아온 그릇이다. 김용빈의 미발표곡은 이 장르가 지닌 서민적 정서를 서사적 서정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평론가는 USB 하나로 촉발된 집단 감정이 K트로트 산업계를 넘어 글로벌 발라드 시장까지 파고들 잠재력을 지녔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트를 흔드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았으면 해요. 외할머니처럼 웃어주던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고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발매일도 제목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곡이 스스로 이름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노래는 결국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 그게 트로트의 본질이다. 조항조가 손글씨로 적은 그 문장은 음악 팬들 사이에서 예언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설은 속삭였습니다. 이 곡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한국 대중음악사는 전과 후로 나뉠 거야. 콘서트 로비에는 USB 모양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관객들은 포스트잇에 자신의 미완성 사연을 적어 붙입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우리 다시 웃읍시다. USB 표면은 수많은 사연으로 빛납니다. 제목 없는 곡이 언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용빈이 라디오 라이브로 첫 공개를 할지도 전국 투어 마지막 날 관객 전원과 함께 떼창으로 완성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기다림 자체가 이미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소리가 들려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품을 때 이미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 장의 USB를 통해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각자의 주머니 속에도 제목 없는 노래가 있지 않은가요? 미발표된 마음. 아직 전하지 못한 문장. 완성되지 않은 사랑. 그 모든 미완이 모여 세상을 울리는 선율이 됩니다. 어느 늦은 밤, 당신 역시 USB를 꺼내어 이어폰을 낄 누군가에게 다가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음악과 사람이 가진 힘은 그렇게 끝없이 증명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독자에게 건네는 초대장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제목 없는 곡은 무엇인가요? 그 노래가 언젠가 세상을 울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 조용히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